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떤 1차적 요인은 안녕, 웃긴 때 따뜻한 상담사 옥다예요. 제가 맨 처음 1화에서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었는데 거기서 제일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좀 전반적인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울증은 심리적 감기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이에요. 하지만 또 그만큼 잘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이 우울증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이겨내잖아요. 우울증을 겪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많이 성숙되어서 더 나은 인격의 사람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점점 더 심리적인 어떤 늪에 빠져들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셔서 심리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울은 기분장애입니다. 기분, 무드라고 하죠. 정서랑은 조금 달라요. 정서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인데 기분은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핵심적인 기분은 뭐냐면 바로 슬픔입니다. 슬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동반되는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죄책감, 절망감, 무기력감, 좌절감, 공허함, 고독감, 허무함,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불쾌한 그런 기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일의 능률이 좀 떨어져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우울한 기분 느끼고 살죠. 슬픈 감정 느끼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질병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반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일상생활에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그리고 몸이 아파요. 두통, 복통 이런 것들, 판단력이 떨어져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욕이 감퇴하고 성적 흥미가 떨어지고 또 반대로 성적으로 집착해서 성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불면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과다수면증에 빠지기도 하고 식욕이 감퇴하고 또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나타내는 우울과 다르게 이 병적인 우울은 6개월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런 기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서 심지어 그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만한 일로 죽을 생각까지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 지금까지 쌓여온 어떤 그 우울한 무드가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그 재발할 확률이 50%에서 60까지 이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렸던 사람이 세 번째 걸릴 확률은 70%라고 하고요. 세 번째 걸렸던 사람이 네 번째 걸릴 확률은 90%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치료를 하더라도 좀 잘 관리하셔서 다시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잘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떤 1차적 요인은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잘 자각을 하지 못해요. 난 부정적인 사람이야 정도는 알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로 얼마나 많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지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바탕이 돼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확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습관이 된 거죠. 그걸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다리 떠는 사람들이 다리 막 떨고 있다가도 누가 왜 이렇게 다리를 떨어 얘기해줘서 알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건데요. 이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으로 습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거 못 고치면요, 모든 인격장애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 사고방식, 사고 패턴을 고쳐야만 인격장애를 고칠 수가 있어요. 많은 이제 심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리상담사를 만나면 혹은 약물을 먹으면 병원 치료를 받으면 어느 날 뿅 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암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내 어떤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각의 틀을 바꿔야만 심리장애 다 고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그렇게 과거를 자꾸 추적해서 과거를 캐내기보다는 현재부터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고치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 사고도 습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판을 타고나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도 끊고 술도 끊잖아요. 되게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끊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정적 사고도 사실은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순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기 개념이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 번째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 힘들어.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열악해.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황이 열악해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할 텐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비관만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 자신, 나의 미래, 나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일까? 그건 바로 인지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인격장애들은 다 인지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 불안장애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우울증들은 인지를 하실 때 조금 더 부정적이고 더 비관적으로 더 암담하게 이렇게 왜곡하고 과장해서 보는 그런 인지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나의 부정적 생각이 아주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내가 그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그것이 나의 신념이 돼버려서 그냥 끝까지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우울증들이 자주 하는 9가지 인지오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웃다도 우울증 경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발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지오류를 체크해 보니까 저도 많은 것들이 해당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건데 그걸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흑백 논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거부하는 거. 내가 이 일을 성공하는 거 아니면 실패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없어.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날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둘 중 하나로 세상을 보는 그런 인지오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이 과잉 일반화가 많은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지오류 중에 하나예요. 한두 가지 경험이 있었어. 그 한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남자가 나를 약간 해치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럼 세상 모든 남자는 다 나를 해칠 것만 같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시험에서 떨어졌어. 사업에서 실패했어. 그런 경험이 좀 한두 차례 있었다? 그러면 난 다음에도 그럴 거야. 라고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과잉 일반화죠. 첫 번째는 정신적 여과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아주 일부분만을 뽑아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긍정적인 대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거든? 근데 친구가 어쩌다가 딱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서 오늘 나 걔랑 이야기했는데 걔는 나를 싫어해. 걔는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딱 일부분을 뽑아서 그거를 전체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의미 확대 또는 의미 축소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일은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긍정적인 일은 신경도 안 써버려요. 나에게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나의 단점은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나의 장점은 신경도 안 쓰는 일,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개인화의 오류입니다. 뭐 나랑 상관없는 사건인데도 다 이제 나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다 나하고 연관지어서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는 이 개인화의 오류 정말 많아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개인화의 오류가 많은데요. 그건 인지 오류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제가 뭘 하고 있어가지고 인사할 타이밍을 놓치고 인사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좀 내내 신경이 쓰였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개인화의 오류 시작됐죠.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받아서 안 왔구나. 제가 좀 그래요. 첫 번째 인지 오류는 잘못된 명명의 오류입니다.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난 실패자야. 난 돌대가리야. 난 멍청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작은 일 하나에도 내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자꾸 붙여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독심술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충분한 근거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추측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한 근거, 그건 충분한 근거가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한 단서를 하나를 가지고 걔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걔는 이런 애야, 걔는 그래서 나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 가서 물어볼 것도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확실하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내버리는 거죠. 이것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캐치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런 센스는 좀 타고났어. 그래서 눈빛이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참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돗자리여서 돗자리, 야, 돗자리 깔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점쳐라 이거. 크면서 알았죠. 아, 내가 생각하는 그 추측이 다 맞지 않구나. 8번째는 예언자적 오류입니다. 이것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벌써 가. 그리고 그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스스로 확정 지었어.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암담해요. 언제나 내게는 부정적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마지막 9번째는 감정적 추리의 오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근거가 없이 나의 어떤 감정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이 오늘 이렇게 안 좋으니까 오늘 나쁜 일이 일어날 게 틀림없어. 이런 거. 이렇게 9가지 인지오류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울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좀 융통성이 떨어지고 좀 완고한 성격이고 당위성을 부여해요. 당위성이라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절대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그런 당위성들을 많이 부여하고 강조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자신의 이상을 너무 높게 잡아요.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근데 현실적인 자아는 또 부정적으로 봐.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그 괴리감이 갭이 너무 큰 거죠.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치료죠.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치료했고 제가 고등학생 때 저의 어떤 흑백 논리적 사고와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상적 자아가 높았고 현실적 자아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도달할 수 없는 자아 만족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래서 과다수면증, 식욕저하, 아니야 먹는 건 잘 먹었다. 아무튼 과다수면증, 그다음에 감염성 우울증, 밖에 나가서 활동적이지만 집에 와서 가라앉는 그런,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쓸모 있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된 후부터 그걸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후반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7개월째의 산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때 또한 굉장히 상황을 부정적으로 나의 미래를 암담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는 무척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물론 임신 7개월 때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호르몬 때문에. 그때 임신 7개월부터 산전 우울증 조심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다 괜찮아졌어요. 앞으로 저는 우울증은 재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확실히 제가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공개해드리는 치료 방법을 한번 따라서 와보세요. 벌써 영상이 26분 20초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편집해도 한 15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치료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자가치료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비관적인 생각이 많다, 슬픈 감정이 주로 이제 든다 하시면 영상 꼭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분명한 건 우울증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치료편에서 만나도록 해요.